안녕하세요.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승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치아 교정 어릴 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영구치가 나고 나서 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원장님이 한번 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해야 되는 교정이 있고요. 만약에 영구치가 다 났을 때 좋은 방식이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자면요, 골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린 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골격은 정상적인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치열이 삐뚤삐뚤하다, 이거는 좀 미루고 영구치가 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인 부모님께서 이거를 파악하시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만 6세 전후의 교정 전문치과를 내원하셔서 아이의 골격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평가를 받는 게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화롭게 잘 성장하고 있다면 성장 조절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좀 교정 치료를 미루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가 또 이야기한다면은 영구치가 날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것도 역시 좀 조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골격 성장이 위턱뼈만 너무 과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럼 위턱뼈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 위턱뼈가 너무 덜 자라고 있다. 그럴 때는 위턱뼈 성장을 유도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치열은 고르게 나고 있는데 악궁의 둘레에 비해서 영구치 사이즈를 재보았을 때 영구치 나올 공간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또 악궁 확장을 통해서 영구치 나올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 영구치 공간도 충분한데 개개치아는 회전돼서 나올 수도 있고 삐뚤삐뚤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2차 교정이라고 하는 영구치가 다 났을 때 하는 교정을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교정치과 가니까 결국 치아를 발치하고 하던데 영구치가 다 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2차 교정하는 목적은 골격 성장 유도도 있지만 영구치 공간 확보를 통해서 이를 발치를 안 하고 치아 맹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치열기에 왔을 때 영구치 날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 줬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발치할 필요가 없는데, 악궁의 폭은 확장되지 않았을 때 발치를 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만 15세의 남학생입니다. 위아래 봤을 때 삐뚤삐뚤해 매우 심하거든요. 이 정도 삐뚤삐뚤하면 아무리 악궁 확장을 한데도 송곳니 공간을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치료할 때 발치 치료를 했습니다. 속옷치 발치했고 가서 배열하는데 벌써 이 속옷치 공간이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기에 악궁 확장을 시도했었다면 이 친구는 발치를 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요, 혼합치열기에 이렇게 영구치 날 공간이 부족한 친구, 그쵸? 여기 송곳니 날 공간이 아예 없죠? 근데 조기에 개입을 해서 악궁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치아 공간이 좀 영구치 날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쵸? 최근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은 여기 송곳니 날 공간 다 확보되고 모든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지 않게 확보가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은 중학교 때 2차 교정할 때 영구치가 다 교환하고 왔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00% 발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조기에 기입해서 악궁 확장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발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턱뼈가 과성장되어 있었고 아래턱뼈가 열성장이어서 입술 돌출이 많이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치아가 맹출할 공간도 부족했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악궁 확장을 해주고 위턱뼈 성장을 패디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억제해줬습니다. 자, 이 친구의 결과를 보면은요, 치아 배열 공간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놨고요. 돌출감이 처음에 내연했을 때보다 많이 줄어 있었고요, 골격적. 그래서 이 친구는 2차 교정 들어갔을 때 발치를 하지 않았고요. 조화롭게 성장을 잘 유도해서 비발치로 잘 마무리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은 굳이 이를 발치할 필요 없었던 거고, 속옷치가 기능이 좀 다른 치아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발치라는 거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비발치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언제든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빼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정 치료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잇몸뼈와 치아가 유착이 된다면은요,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치주인대라는 막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 치주인대라는 막이 있으면은 노인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70대 노인도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볼 수는 없고요. 치아 이동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골다공증 때문에 약을 드신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있어서는 차골세포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치아 이동이 안 되는 거지 나의 연령적인 제한으로 치아 이동이 제약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치아 교정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정리 한번 부탁드려요. 먼저 만 6세, 7세 정도 된 시기에 교정치과를 한번 내원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골 밑턱뼈와 아래턱뼈의 성장이 어떤 방향인지 그걸 먼저 교정의사한테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조화롭게 성장하고 있고 앞골 크기도 충분해서 영구치 나는데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2차 교정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턱뼈의 성장이 과하거나 아니면 열성장일 때는 성장 억제나 유도를 시도해 봐야 될 것이고 앞골의 너비가 부족하다. 앞봉 확장을 통해서 영구치 공간을, 맹출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2차 교정이 왔는데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났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학교 때쯤 발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유도가 아니라면 청소년기만이 교정 치료에 적기를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40대 분들 대학기 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70대 분들도 교정하셔서 치아 이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대전제는 잇몸뼈와 치아의 관계가 건강하다라면은 나이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아 교정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향한 첫걸음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